끝날 것 같지 않던 저의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생긴 일이고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이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정말 2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고 제가 당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사연을 써내려가도 모자라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적어볼게요. 결혼 전에 저는 6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남편과 제가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한참 하는 중이었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만나서 인사까지 다 드린 상황이었죠.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남편에게 난 집에서 애만 키우는 가정주부로 살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일단 저랑 결혼해야 하니까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하지만 상견례 할 때 시어머니께서 여자는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 의견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부모들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아이들에게 맡겨놓자고 말씀하셨죠. 상견례가 끝난 이후에 저는 남편에게 만약 당신 엄마 말대로 애 낳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시킬 생각이라면 난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고 어머님이 하는 말씀은 그냥 어른들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라며 결혼하면 우리 두 사람만 잘 맞춰 지내면 그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시모의 첫 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찝찝했지만 어차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시모와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나 싶어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의견 존중해주고 제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해주던 남편인데 신혼생활 6개월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분간 아이 가질 계획도 없는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봐야 뭐 하겠냐고 그냥 계속 회사 다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둥 집에서 집안일하고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반년 넘게 계속되는 남편의 설득에 나중에는 제 스스로도 남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집에서 쉬며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가져오는 월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최소 500만 원은 넘게 벌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을 줄 테니 저보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 하면서 아이 갖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6년 다니던 회사를 제 결혼 1년 만에 그만두었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저를 말렸지만 당시엔 남편에게 완전 세뇌가 되어 집에서 쉬고 싶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회사만큼 아이 낳고 나서도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면서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만두지 말고 차라리 아이 가지면 육아휴직을 쓰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결국 사직서를 내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고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가져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내가 하고 싶던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약속했던 200만 원의 생활비는 처음 딱 2달 동안만 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단순히 살림만 하면서 200만 원은 너무 많다는 둥 너가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퇴직금 받은 거 있지 않냐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 월급날이 한참 지나도록 도무지 생활비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제가 바보 멍청이 등신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생활 1년 동안 매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이 가졌으면 좋겠어. 같은 이야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편의 말에 세뇌가 되어 순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둔 지 3달 만에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퇴직금만큼은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은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처음 약속과 다르니까 난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실수했다면서 내일 당장 생활비를 보내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은 자기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본인 명의 통장에 생활비를 넣고 제게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주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게 뭐냐고, 내가 당신에게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서로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크게 싸울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체크카드를 제게 건넸고 남편이 그 통장에 200만 원을 바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인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저녁 먹을거리상을 보고 체크카드를 내밀어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잔액 부족이란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을 텐데 분명히 남편이 준 돈에서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일주일을 살았는데 왜 잔액이 없을까 고민을 했지만 마트 아주머니도 다른 카드 없냐고 물어보고 대뒤에 기다리는 줄도 있어서 일단 제 돈으로 계산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봤더니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잠깐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의 그 비열한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아까워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정말 제가 어떻게 반년 넘는 시간을 버티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는지 정말 아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너가 뭐라고 하던 다시 회사에 나가겠다 했어요. 예전 다니던 회사가 좋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려고 하면 남편이 기어코 저를 못 가게 방해하고 회사를 다닐 수 없게 회방을 놓습니다. 어느 회사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하면 다음날 그 회사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내 아내는 그 회사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뒤에서 하고 다녔어요. 몰래 면접까지 보고 출근 날짜를 잡아도 내가 내일부터 일하러 나간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자기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며 밤새 저를 들들 볶고 거의 반 협박을 해가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인간이었습니다. 나중엔 제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당장 아이를 갖자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믿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주기라나 제 생각과 권리를 존중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더니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혼 사유가 되네 어쩌네 술주정을 부리길래 저는 그때 진짜로 이 사람의 바닥을 확인하고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득이 안 될 것 같았고 다음 날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멀쩡한 회사 면접도 못 보러 가게 하고 동네 편의점 알바 자리라도 구해서 일을 할라 치면 찾아와서 진상 부리고 쪽팔려서 일을 못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놈의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을 넣어놨다가 며칠 지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빼서 찾아가는 시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점차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붙들고 놓아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너가 장인어른 댁으로 도망가면 내가 못 쫓아갈 것 같냐? 저는 그때의 남편이 무서웠고 정말 술 취하고 수틀리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제게 직접적인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단시켰습니다. 며칠씩 생활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제 퇴직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5만 원, 열흘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주기 싫었던지 저보고 퇴직금 어디 갔냐고 그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빌려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보고 너네 부모한테 빨리 돈 갚으라 하라고 화를 냈고 최근에는 갑자기 나가서 돈 벌어오라면서 구직 활동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하지만 정상적인 회사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절대 가지 못하게 했고 자기 마음대로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일용직 일자리 같은 걸 나가라면서 제멋대로 입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이런 일은 못하겠다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돈이 필요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한 달 내내 생활비를 주재하는 적도 있어요. 정말 TV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 버렸고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무섭고
어떤 난폭한 짓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죠. 남편의 폐악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마치 저를 어린아이 대하듯 혼내고 나무라면서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야. 내가 웃고 잘해줄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남편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할래? 라는 식으로 제 자존심을 철저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는 가스라이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보고 요즘 여자들도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고 타일 미장 같은 일도 배워서 일당 30만 원, 40만 원씩 벌어온다면서 너도 당장 내일부터 노가다 막내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배워오라 하는 겁니다. 막내 보조 업무만 해도 하루에 12만 원을 준다나 어쩐다나.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유튜브에 누가 어떻다더라 하는 영상만 보고 저보고 공사판을 나가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 현장 일을 하는 분들 중에도 기술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전혀 다른 전공을 배웠고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면서 육체노동은 거의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갑자기 공사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란다고 하루아침에 여자의 몸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절대 못하겠다고 차라리 회사를 다니거나 집 앞 마트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아직 고생을 덜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은 한밤중에 돈이며 핸드폰이며 아무것도 없이 잠옷을 입은 채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정신이 반쯤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잠옷에 슬리퍼를 신은 채 무작정 길을 걸었는데 제가 갈 곳도 연락할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길을 가는 주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원인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 손에서 벗어나야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나가는 택시를 무작정 잡아탔습니다.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전화를 빌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엄마가 택시비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급하게 나와서 택시비가 없다는 말만 했지 잠옷에 슬리퍼 바람에 집에서 쫓겨난 줄은 몰랐던 저희 엄마는 제 참담한 몰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친정부모님에게 제 결혼 생활의 실태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았고 격분한 저희 아빠는 이놈의 박서방, 내가 보는 순간 그놈 재산날일 줄 알아? 아주 두둥강 내버리겠어. 당장이라도 집에 찾아가서 남편의 목을 비틀어버릴 기세였지만 제가 뜯어말렸어요.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이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다음날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했더니 저보고 기껏 도망친 곳이 너네 부모님 집이냐면서 퇴근하고 저녁에 찾아오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촌동생에게 오늘 저녁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까지 유도를 했었던 190에 육박하는 사촌동생이 남편을 맞이하자 그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순한 양처럼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대체 왜 저를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힘들게 만들었는지 묻는 저희 아빠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오줌 지린 듯한 표정의 남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겨우 이런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할 말 못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개탄스러웠죠. 아빠가 당장이라도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조용히 이혼하고 다신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아빠 말을 따를 수밖엔 없었어요. 그 집에서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찾아가 제 집만 챙겨서 나왔고 처음 결혼할 때 제가 해간 혼수비용 3천만 원을 남편에게 현금으로 돌려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지난달 말이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고 제가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는 정말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해요. 2년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멈춰버린 제 경력이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한 푼 쓰지 않고 지켜서 망정이지
그 돈을 생활비로 다 탕진해버렸으면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당장 수중에 돈이라도 있으니 지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학원 다니며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생활비를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사촌 동생이 애지간히 무섭긴 무서웠는지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다신 제 앞에서 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이혼 과정에서 혼수 비용 전액을 돌려달라는 제 요구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해주더라고요. 지나간 시간들만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지만 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니 누굴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좋은 회사 취직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